이제 이걸 토다 목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토다 목절. 토가 많으면 목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예. 토가 강하면 목이 부러진다. 토가 많으면 목이 부러진다.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토가 이렇게 많은데 토가 많은데 목이 한 그루 있으면 이 나무는 말라 죽는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어떤 곳도 토가 이렇게 넓은데 나무 한 그루 띡 서 있는 데는 거의 없죠. 나무라는 것은 같이 항상 섞여 있어요. 숲을 이루고 있다고. 혼자 단독으로 있으면 오히려 죽어요. 그 죽는 기운 자체가 왜 그러냐면 진짜 실제로 죽는 이유가 뭐냐면 태양이 뜨잖아요. 그러면 나무는 다른 나무에 의해서 이렇게 그늘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습한 기운이 나오거든요. 그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그늘 속에서 습한 기운이 만들어지면서 안에서 미생물, 뭐 지랭이도 커지고 뭐 이래서 땅이 숨을 쉬게 되는데, 이렇게 나무가 혼자서 한 그루만 딱 있으면 건조해져. 땅이 사막화되는 거야. 사막. 그늘이 없으니까 양만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안이 메말라 버려요. 그래서 나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부러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수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수기가 없기 때문에 나무가 부러지는 겁니다. 네. 말라 삐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토다 목절. 토가 많은데 어떤 토가 무토일간인데 이렇게 무토가 이렇게 있어. 근데 간목만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무토가 이렇게 있다. 천간에서 목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걸 이제 토다 목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이 원래는 얘를 목국토를 해서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목국토를 못 하는 거야.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얘를 목국토 하다가 얘가 똑 부러져 버려. 나무가 이렇게 똑 부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간목이 똑 부러져 버리는 거야. 말라갖고 수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응용해 본다고 하면 토가 많은데 이제 아까 목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제 여자로 따지면 남자로 따지면 공초가, 여자 남자 관계로 따지면 공초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목이라는 것은 이제 직장도 뜻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되면. 그래서 직장운도 약한 거고, 또 남편복도,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복도 약한 거고, 남자 같은 경우는 직장복도 좀 약해지고요. 그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재능이 없어요. 재능이 없는 사주. 그래서 좀 나빠. 그래서 여기 지금 써 있는 거는 다 나쁜 것들을 지금 쓰는 거예요. 토다 목절. 토가 많으면 목절이 된다. 부러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토다 화회라는 거예요. 회. 이게 이제 금음회자거든요. 이게 태양이 매달 이제 어떤 시기가 되면 어두워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자는 이제 어두울 회자예요. 요게. 그래서 화가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토가 강하면 화는 약해진다. 화회라는 것은 이제 토가 많으면 이제 화가 약해진다는 건데, 우리가 사주에서 보면 이걸 이제 화생토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있어야지 토가 강해진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토가 이렇게 많아버리면 이 화가 어디로 가요? 토한테 전부 다 힘을 뺏기겠죠. 그래서 이 화가 약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화생토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약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화는 무슨 토일까?
이 토는 무슨 토일까? 이 토. 아까 토 구분해 줬잖아요. 예? 조토요? 반대겠죠. 습토겠죠. 이 토는. 습토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습토는. 그러니까 토다 화회라는 것은 화가 약해진다라는 거거든요. 화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토가 많으면. 무슨 토 때문에 화가 약해지겠어요? 습토 때문에 약해지는 거죠. 조토가 아니라. 수국화가 일어나지는 거야. 조토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조토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화가 더 세질 수도 있어요. 조토일 때.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구분을 해줘야 돼. 조토하고. 이거는 완전히 습토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정화 배웠잖아. 그쵸? 정화 배웠죠. 정화가 있는데, 이렇게 기토가 있잖아요? 운에서 기토가 들어와. 그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화회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요. 화소화해. 화가 작아진다는 소리거든요. 약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정화일간이 기토를 만나면 약해져, 내가. 힘이 하나도 없어져. 근데 그때 개수가 확 들어와서 불을 확 꺼버리죠. 그러면 이때 뭐 한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대부분 이때 죽습니다, 정화는. 기토로 한번 공격하고 화를 약하게 만들고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모닥불이 이렇게 막 타오르는데 기토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안개가 자욱하게 껴갖고 이 주변이 엄청 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화력이 안 나. 습도가 한 60 정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이 잘 붙지도 않아, 나무에. 나무가 다 젖어갖고. 그래서 겨우 연기만 내면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소낙비가 그냥 개수가 확 내려버리면 불이 꺼져버리겠죠. 죽는 거예요. 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토를 의미하는 겁니다. 습토를. 그러니까 조토가 들어오면 오히려 화가 더 세질 수도 있어요. 조토가 들어오면. 지지는 이제 조금 이따 배울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병화가 있는데 밑으로 미토가 들어와, 이렇게. 그럼 이게 뿌리가 돼. 이 안에는 정화가 들어있거든. 그래서 이게 더 세져요, 오히려. 약해지는 게 아니라. 세진다고. 거꾸로. 조토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화가 만약에 나한테 좋은 작용을 하는 오행이라고 그러면 기토는 정말 반갑지 않겠죠. 나를 약화시키니까.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병들게. 그게 이제 토다 화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토가 강하면 화는 약해진다. 무슨 토? 습토만 해당. 습토에 습토. 습토. 조토는 오히려 배신하겠죠. 조토는 오히려 세지게 할 수 있습니다. 세지게. 거꾸로. 그 다음에 토가 강하면 금은 못 튄다. 토다금매는 많이 들어보셨죠? 토가 많으면 금이 묻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예를 들어서 사주에 토가 많아. 어떤 사람이 금이 있는데 금도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건 지금 모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금 중에서도 음금들이 있죠. 유금 같은 경우, 유금 같은 경우에는 신금 같은 경우에는
매금이 잘 돼요. 약한 금이라. 그런데 경금이나 신금, 지지에서의 신금 같은 경우에는 양금들 있죠? 얘네들은 매금이 잘 안 돼. 오히려 토를 설기시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지지할 때 또 한 번 더 말씀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토다금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 재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금일간이 신유일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신금이나 유금 이렇게 음금들이 토가 많으면 토다금매가 잘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재능이 있어도 자기 재능을 밖으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재능이나 능력들을 집에서 이제 주로 설거지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고서 읽어보면 고서에는 주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글 읽는 서생이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진출을 못하는 거야. 계속 선비로 그냥 글만 읽는 거야. 글 공부만 하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잘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마을에서 훈장을 했다. 이 정도까지. 네, 관직으로 진출을 못하는 거야. 내 재능이 발휘가 안 되는 거야. 금이라는 것은 보석이잖아요. 내가 잘났잖아, 내가. 나를 뽐내야 되는데, 제일 최악이 그거예요. 신금 연예인이 있는데 금운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묻혀버려요. 나를 사람들이 찾아주지 않아. 인기도 없어지는 거야. 내 재능도 발휘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막, 여자 배우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잊혀진 여인이라고 그러던데, 잊혀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내가 잊혀지는 게 토다금매예요. 그러니까 금한테는 정말 최악인 거죠. 특히 음금한테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신금이 있는데, 신금한테 토는 아주 지랄 중에서도 아주 지랄이에요. 너무 싫어. 우리가 똑같은 보석이 있는데, 똑같은 보석이 있고, 똑같은 도자기가 있는데, 하나는 지리산 산 꼴짜기에 있고, 하나는 압구정동에 있는 보석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똑같은 보석이에요. 응? 똑같은 보석이고, 똑같은 가방인데, 하나는 지리산에 있다고. 얼마나 지리산에서 가방 들고 다니면 산새들이 보겠지. 짹짹거리면서. 아무 의미가 없잖아.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다람쥐나, 산새들이 구경할 거 아니야. 압구정동에서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 차이예요. 똑같은 금으로 태어나도 내가 매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매금된 사주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발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겠죠.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만 늘어나겠죠. 쟤는 나보다도 못한데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연예인들 중에서도 많아요. 똑같은 무슨 예술대학 나왔는데 쟤는 나보다 학교 다닐 때 훨씬 못했는데 왜 쟤는 이렇게 잘 나가지? 나는 배역도 하나도 못 따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금은 그래서 얘는 살보다도 더 무서운 게 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정화보다도 더 무서운 게 이 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음금들이에요. 근데 경금은 워낙 금기가 강하기 때문에 웬만한 토 갖고는 매금이 잘 안 돼요. 응? 경금이나 신금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강력한 토로 엎어야 돼. 무술 정도 돼야지 그게 묻혀져 버리거든요. 네. 첩첩상중이 돼야 되겠죠. 기축이라든지 그 정도 돼야 돼. 그래야지 묻어버릴 수 있어. 그냥 애중간한 기토 같은 거, 축토 같은 거 갖고는 묻히질 않아요. 오히려 토생금이 돼버려. 그래서 우리가 축토가 유금을 만나면 얘도 유금화 되는 거야. 얘를 동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를 들어 경금이 기토를 만나면 매금이 되는 게 아니라 토생금을 시켰고 얘가 더 세죠. 음금은 그렇습니다. 양금들은 그래서 웬만해서 토다금매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능을 발휘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사주를 보면 토다금매된 사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거 보면 되게 답답하지. 토다금매된 상태에서 토다금매된 사주들이 내년에 대박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내년에 신축일주들 있죠. 신축일주인데 여기 뭐 기축이야 이래갖고 전부 다 토다금매돼 있어. 이런 사주들이 대박 쳐요 내년에. 보세요. 내년에 뭐가 들어와요? 이민이 들어오죠. 목국토 하면서 온유위청 수가 확 내 재능을 발휘하는 거잖아 이게. 임수가 세상에 다 드러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내년에 신금일주들은 대박 치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요. 그동안 자기가 갈고 닦아왔던 재능이나 능력들을 일시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신금, 경금들 저한테 사주 보러 오면 아이고 내년에 대박 터지니까 미리 준비하시라고. 준비하시고. 당신이 갖고 있는 재능 다 나타난다. 준비 안 하면 없어요? 준비 안 해도 와요. 운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운이라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겨울이 오는 것을 겨울 오지마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대비란 말이에요. 대비. 대비하고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운이 오면 저절로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방송국에서 전화 와서 여기 뭐 이번에 자리가 하나 났는데 여기 뭐 출연 좀 해주시면 이런 일. 취직 자리 막 놓아갖고 안 됐는데 갑자기 친구가 야 포철에 포스코에 자리가 하나 났는데 너 들어올래? 생각지도 않은 게 들어오는 거예요. 수험생들한테는요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등록은 안 해갖고 예비번호로 합격을 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운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한테 우호적인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운이라는 게 배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특히 신금일주들은 아주 매금된 사주들은 내년이 아주 최고의 해라고 봐도 무방해요. 매금이 된 사주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 자격증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는 엄청 많이 했어. 예를 들어서 무슨 없는 자격증이 없어. 다 있어. 어렸을 때부터 자격증을 쥐었다 갖고 근데 못 쓰는 거예요. 그거를 사회적으로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는 약사 있죠. 약사, 의사 이런 자격증을 따갖고도 활용을 못 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건 진짜 최고의 자격증이잖아요. 약사 자격증을 따갖고 5겹살집을 해요. 5겹살집. 약국을 안 하고. 못 쓰는 거예요. 아무 자격이 필요 없는 걸 하는 거잖아. 그죠? 의사 자격증, 의사인데 의사를 안 해. 다른 거를 해. 변호사 자격증 따갖고 변호사를 안 하고 다른 거를 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재능을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 굉장히 답답하죠. 왜? 어렸을 때는 공부도 잘하고 영특하고 천재 소리 들었는데 얘가 아직도 백수다. 집에서 놀고 있다. 이게 되거든. 그래서 정말 제일 안타까운 사주라고 볼 수 있는 게 토다금매예요. 영원히 근데 토다금매라는 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민년이 딱 들어오면 신축이라든지 신미라든지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 신금일간들은 웬만하면 다 살아난다고 보시면 돼요. 내년에. 1년만 사는 거예요? 1년이 어딘데요? 1년이면 정말 많은 걸 바꿀 수 있어요. 1년이면. 1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데. 대운으로 들어오면 엄청. 대운으로 들어오면 최고죠. 10년 동안 이제 다 이루는 거지, 다. 10년 동안 다 이루는 거예요. 누구야, 전지현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보면 돼요. 전지현이 이제 아마 운 끝났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좋은 운이 딱 들어왔을 때 끝나는 거예요. 보통 대운에서 들어오면 20년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10년씩 들어오잖아요. 걔가 신사일주니까, 임계 들어왔을 때 떴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또 뜬다고.
신금이세요? 아니시죠. 뭐 그렇게 기대를 너무 하지 마세요. 신금, 경금이 내년에 좋은 거예요. 내년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토다수충이라는 그런 말인데, 토가 강하면 수는 흡수된다요. 흡수된다. 너무 허무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무게합 같은 경우거든요. 이제 무토가 개수를 만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존재감 자체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막이 있는데 사막에 잠깐 소나기 여우비 내려봐요. 그러면 싹 다 스며들어서 싹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뭐가 되겠어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무가치. 근데 이것은 이제 무슨 토예요? 조토를 의미하는 겁니다. 조토. 습토가 아니라 이건 거꾸로 조토예요. 그러니까 토하고 부닥치는 것은 조토라는 거예요. 조토. 예를 들어서 무토가 있고 임수가 있고 기토가 있고 임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얘는 부닥치겠죠. 얘가 토다수충이 되는 거예요. 얘는 괜찮아. 얘는 토다수충이 안 되고 얘는 뭐가 돼요? 대신에 얘는 이제 지저분해진다. 수가 지저분해진다. 그래서 토다탁수가 돼. 토다탁수. 탁해지는 거야. 토다탁수. 평면이니까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파도가 밀려와. 그러면 부닥침이 없이 그냥 쓱 지나가죠. 높이가 없으니까 탁 치질 않잖아. 그쵸? 근데 얘는 뭐예요? 조토들은 높이가 있죠.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도 어때요? 탁 쳐버리겠죠. 막히겠죠. 막혀서 그 방파제를 부시고 진출을 하든지 아니면 막혀서 통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 그쵸? 예. 그래서 기토는 임수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기토는 뭐 무서워하는 게 없어. 불수목성. 목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 수강, 물이 많아도 무서워하지 않아. 얘는 기토는 무서운 게 없어. 목이고 수고 아무것도 안 무서워. 목이 있으면 목을 잘 자라게 하고, 단 병화가 있어야 되겠지만 목도 잘 키울 수 있고 기토는 싸우지 다투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배경이 돼주는 거야. 목이 있으면 목의 배경이 돼주는 게 바로 기토야.